윤상진, 41살,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남자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객들을 만나고 차량을 점검하며 살아왔다. 땀 흘려번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이었다. 상진은 자신이 가정에 충실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 배소연은 36,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밝은 미소, 유연한 몸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소연은 어디서든 금방 친구를 만들었고, SNS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었다. 둘 다 바빴고, 그냥 미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괜찮았다. 서로 바쁘지만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 외식도 했다. 싸우는 일도 드물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결혼 생활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소연이 점점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다. 외출이 늘어났다. 옷차림도 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상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요즘 수업 많아? 응. 회원들이 좀 늘어서.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다. 웃음소리가 전보다 많아졌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고 즐거워 보였다. 상진은 가끔 물어봤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스튜디오 언니? 또 수업 준비? 응. 새로운 프로그램 짜야 돼서. 대답은 항상 자연스러웠다. 의심할 만한 구석도 없었다. 그런데도 상진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유도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늦게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 상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 응. 수업 끝나고 회원들이랑 차 마시다가.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피곤해 보였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상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소연과 대화가 이렇게 짧아진 게,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말에도 약속이 많아진 게, 상진은 자신에게 말했다. 예민한 거야. 그냥 바쁜 거겠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소연이 일하는 요가 스튜디오에 새로운 VIP 회원이 등록했다. 정태민, 45살. 남성 패션 브랜드 대표였다. 비즈니스로 성공한 남자였고, 세련된 말투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태민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자세도 좋았고, 집중력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매너가 좋았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친절했고, 직원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태민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강사님 덕분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태민은 자주 소연에게 말을 걸었다. 수업 후에도 스튜디오에 남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가에 대한 질문도 했고,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소연은 처음엔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다. 강사로서 회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단순히 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고, 때론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여기 오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 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죠. 사실 혼자 감당해야 할 게 많아요. 태민의 목소리엔 묘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했으니까. 결혼 생활이 평탄해 보여도 실제론 감정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상진은 바빴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과 태민의 대화는 길어졌다. 수업 후 10분이었던 대화가 20분, 30분으로 늘어났다.
때론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시 강사님이 최고예요. 태미는 자연스럽게 소연을 칭찬했다. 그 칭찬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조금씩 태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고민이나 생각들을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간 수업이 끝난 후였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떠났고 스튜디오엔 소연과 태민만 남아 있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강사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소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 말투가,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태민은 천천히 스튜디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고요한 스튜디오에 울렸다.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무언가 선을 넘으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야간 수업이 끝난 늦은 시간이었다. 조명은 은은하게 어두워졌고 스튜디오엔 소연과 태민만 남아 있었다.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고요했다. 태민이 수건을 건넸다. 소연이 받으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작은 접촉이었다. 하지만 전혀 짧지 않았다. 태민은 수건을 놓지 않았고 소연도 손을 빼지 않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오늘 많이 지쳐 보이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다. 평소와 달랐다. 말투에 온기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말없이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스튜디오 문이 찰칵하고 잠겼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다. 태민이 조용히 문을 잠근 것이었다. 바람 때문이에요. 밖에 소리 들어오면 방해되잖아요. 태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달랐다. 소연도 알았다.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무겁고, 긴장되고, 동시에 묘하게 달아올랐다. 태민이 천천히 다가왔다. 소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멈춰야 해요. 소연이 작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민이 물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태민의 손이 소연의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멈추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뒤섞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철저히 닫힌 문 뒤에서 둘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점점 어두워졌고 밖에서는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소연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실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민이 돌아보며 물었다. 표정은 차분했다.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태민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야 해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태민은 막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소연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온몸이 떨렸다.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계속 생각했다. 이게 끝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관계는 끝없이 반복됐다. 소연은 처음에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다음 수업 때 태민을 마주하는 순간 다짐은 무너졌다. 태민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VIP 회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둘만 남았을 때는 달랐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전과 같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었다.
야간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떠났다. 밖에는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다. 스튜디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소연은 정리를 하고 있었다. 태민은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곧 그칠 거예요. 소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조금 더 있다 가시죠. 이 비에 나가면 위험해요. 태민의 말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소연은 알았다. 그 말의 진짜 의도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태민이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왔다. 뒤에서 어깨에 손이 닿았다. 따뜻했다. 소연은 숨을 삼켰다. 돌아서지 않았다. 불 끌까요? 태민이 속삭이듯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밖에서는 아무도 안을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의 불은 끝내 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 직원이 일찍 출근했다. 청소를 하려고 들어섰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텀블러 2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평소엔 없던 것이었다. 요가 매트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소연 강사가 바빠서 정리를 못한 거라고 생각했다. 소연과 태민은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러다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만났다.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났다. 소연은 죄책감을 느꼈다. 매번 집에 돌아갈 때마다 상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태민을 만나는 순간 그 죄책감은 희미해졌다. 태민과 함께 있을 때 소연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상진과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어느 날 태민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소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태민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둘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 끝은 비참할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거짓말은 쌓여갔다. 소연은 상진에게 거짓말을 했다. 수업이 늘었다고, 회원 상담이 많아졌다고, 스튜디오 일이 바쁘다고. 상진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평소처럼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TV를 보다 잠들었다. 하지만 소연은 몰랐다. 상진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걸. 상진은 원래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다. 의심도 잘하지 않았고, 아내를 믿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연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전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떤 날은 일찍 오고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원들이랑 차 마시다가 또? 응, 요즘 친해진 언니들이 있어서.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상진은 우연히 소연의 스마트워치를 보게 됐다. 소연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시계를 테이블 위에 두고 갔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상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 운동 기록이 보였다. 심박수, 걸음수, 활동 시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밤 11시,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다. 운동 모드도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엔 수업이 없었다. 소연의 스케줄표를 봐도 그 시간대는 비어 있었다. 상진은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1시. 역시 심박수가 높았다. 지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30분. 또 같은 패턴이었다. 이상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왜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가 있는 거지? 상진은 손을 떨며 기록을 더 확인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3번,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기록이 있었다. 휴일 저녁에도 같은 기록이 있었다.
소연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상진은 화면을 끄고 시계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향수 냄새처럼 애매한 증거가 아니었다. 기계가 남긴 명확한 기록이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숫자였다. 상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며칠 후 상진은 조용히 결심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상진은 노트를 꺼내 소연의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 외출 시간, 스마트워치 기록. 하나씩 맞춰보니 패턴이 명확해졌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스튜디오에 간다고 했던 날들. 회원 상담이 있다고 했던 시간들. 그 시간대마다 심박수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상진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상진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상진은 감정보다 이성을 선택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스튜디오 주변 CCTV였다. 소연이 일하는 스튜디오는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고 건물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상진은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죄송한데요.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내가 이 건물에서 일하는데 분실물 찾으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관리인은 의심하지 않았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자 영상을 보여줬다. 상진은 화면을 주시했다. 밤 10시 30분. 소연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10분 후 다른 남자가 들어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상진은 날짜를 바꿔가며 영상을 확인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소연이 먼저 들어가고 10분에서 15분 후에 그 남자가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늦은 밤, 새벽 1시쯤 되면 둘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 상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스튜디오 근처 카페였다. 상진은 카페에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소연의 사진을 보여줬다. 아, 2층 요가 선생님이요. 자주 오세요. 혹시 남자랑 같이 온 적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오셨어요. 키 크고 정장 입은 분이랑요. 언제쯤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번 봤어요. 2층 자리에 앉아서 오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상진은 고맙다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세 번째로 확인한 건 스마트워치 기록과 동선의 일치였다. 소연이 친구 만난다고 했던 날, 스튜디오에 간 기록이 있었다. 회원 상담한다고 했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비 오던 그날 밤, 소연이 차가 고장나서 늦었다고 말했던 날이었다. 상진은 그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밤 9시, 소연이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그리고 15분 후, 그 남자가 들어갔다. 스튜디오 불이 켜져 있었다. 10시쯤 됐을 때 스튜디오 불이 꺼졌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새벽 12시가 넘어서야 둘이 나왔다. 소연은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자는 여유롭게 걸어 나갔다. 상진은 화면을 멈췄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스마트워치 기록, CCTV 영상, 카페 직원의 증언, 거짓말로 일관된 귀가 시간. 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거짓말을 들어왔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상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적으로 따질 것인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상진은 후자를 선택했다. 상진은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다. CCTV 영상, 스마트워치 기록, 카페 직원 증언, 시간대별 동선 분석.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상간자에게도 1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제3분할은 유책 배우자이므로 7대 3 정도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상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진은 소연을 기다렸다. 밤 10시쯤 소연이 들어왔다. 왔어? 응. 소연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상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다. 뭐야? 소연이 물었다. 열어봐. 소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CCTV 사진, 스마트워치 기록, 카페 영수증,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 됐어. 상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나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잠깐, 상진이 스마트워치 기록을 펼쳤다. 잠깐이었으면 기록이 이렇게 오래 남진 않아.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왜 그랬어? 상진이 물었다.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대답이야? 우리 사이가 너무 메말랐어. 넌 항상 바빴고, 난 외로웠어. 태미는 날 봐줬어. 이해해줬어. 상진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래서 배신한 거야? 외로웠다고? 소연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진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너랑 그 남자 둘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상진아, 제발. 끝났어. 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소연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내 배소연,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상간남 정태민,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제3분할, 남편 7 아내 3점. 태민은 소송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사업도 어려워졌다. 소연은 스튜디오를 그만뒀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둘은 서로에게 아무런 미래도 남기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는 상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상진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상진은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문이 닫히던 소리. 그게 끝의 시작이었구나. 상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문이 잠기던 소리.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진은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남은 소연의 사진을 삭제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제는 문 닫히는 소리가 두렵지 않아. 다시 열 수 있는 문이 있으니까. 상진은 미소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시간이었다. 반면 소연은 달랐다. 태민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소송 이후 태민은 연락을 끊었다. 소연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소연은 혼자가 됐다. 밤늦은 시간, 소연은 옛날 스튜디오 근처를 지나갔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았다. 소연은 멈춰 서서 그 창문을 바라봤다. 그때 그 밤이 떠올랐다. 태민이 문을 닫던 소리. 조명이 꺼지던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던 그 순간. 그때는 설렜다. 두근거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원룸이었다. 좁았고 어두웠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외로웠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소연은 깨달았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선을 넘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남편도, 직장도, 사랑도 모두 잃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소연은 창문을 닫았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